공개되어 있지 않은 개인정보들도 포함이 돼 있다.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으로 부인한 겁니다. 그런 비슷한 문건을 판사를 상대로 검사가 만들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장이 직무 정지 명령을 받는 게 행정사상 처음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예측이 불가능한데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강병수 기자 이 두 분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발표 이후에 정치권에서 이게 또 불이 붙었죠. 여야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윤 총장 향해서 이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면서 사실상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고요. 이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폭들이 백주대낮에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 겹쳐 지나간다. 오히려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추미애 장관을 맹비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 중에서 이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재판부 불법 사찰 아니겠습니까?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 판사에 대해서 이 정보 수집 보고서를 윤 총장이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검사가 이 내부망에 해명성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글인데요.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 2부장 검사가 이 법무부가 지적한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문건 제가 작성했다 이러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이 성 부장이 올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문제가 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게 적절한 업무 수행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먼저 이 정보를 모은 이유 살펴보면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 또 과거 재판 내용 등을 정리해서 기소 유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었고, 정보 수집 방식도 한번 살펴보면 주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만약 공판 검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로 물어봤다면서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으로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사찰 정보가 인터넷 검색 수준이었다 이런 건데 인터넷 검색 수준의 정보였다면 이거를 왜 반부패 강력부에다가 전달했을까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네. 재판 앞두고는 야, 그 판사 성향 어때?라고 뭐 인터넷 검색도 해보기도 하고 주변 변호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죠.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서로 아름아리로 물어보는 거랑 공식 기구에서 보고서를 만드는 건 차원 좀 다르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찾아서 검색할 수 있는 거면 그거를 왜 정보정책관실이라고 하는 대검의 공식 기구에서 만들었을까? 그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법무부에서도 반박 자료를 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정보정책관실은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데지 그런 보고서 만드는 데가 일단 아니다라는 것이고, 법무부가 지금 그 징계 사유로 들고 있는 사찰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보고서 내에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 말고 공개되어 있지 않은 개인정보들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법무부가 그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당시에 이제 법무부 수사부장을 맡았던 심재철 전 부장 같은 경우에도 그 문건이 자신이 판단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배포하지 않도록 했다라고도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된 문건이 작성된 수사정보 담당관실. 대검 감찰부가 오늘 압수수색 전격적으로 했잖아요. 네, 이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아서 이 수사정보 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 등 확보해서 현재 포렌식 작업 진행 중입니다. 언제부터 판사 관련 신상 문건을 작성했는지, 특히나 이 주요 사건 판사 관련 문건 작성이 윤 총장의 지시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일각에서는 이 압수수색의 시점을 놓고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기를 하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재판부 불법 사찰 혐의를 먼저 발표해놓고 그 뒤에 이 증거를 이제서야 확보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징계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징계를 또 결정을 하나 보군요. 네, 맞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의 징계 여부 그리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검사 징계위 어떻게 구성되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법무부 장관과 차관 그리고 장관이 임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위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주목할 점이 징계위원 대부분이 추미애 장관이 정한 인물로 구성된다는 점이기 때문에 윤 총장에게 조금 불리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직무배제 명령이 내려졌으니까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조만간 변호인 선임할 것으로 보이고요. 선임한 그 변호인을 통해서 우선 직무배제 명령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제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동시에 이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직무배제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직무 배제가 취소되고 다시 복귀 가능한 겁니까? 취소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직무를 정지하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네. 그 명령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정지예요. 네, 정지의 정지니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원점. 네. 결국 이런 가처분 같은 경우는 신청하고 나면 일주일 내에 빠르게 결론을 냅니다. 법원에서 심사를 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이 명령이, 그러니까 정지 명령이 그대로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고, 만약에 이 명령이 잘못된 거라면 이 총장이 입을 피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 거거든요. 총장이 직무 정지 명령을 받는 게 헌정사상 처음이라서 네. 어떻게 될지는 예측이 불가능한데, 다만 다른 경우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직무정지 명령이라는 게 제대로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를 따지려면 법적인 요건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검사징계법에 언제 직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느냐라고 돼 있냐면 그냥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른 게 없어요. 그게 넓네요. 네, 재량권이 굉장히 많이 주어진 거예요. 그 부분이 아마 윤 총장으로서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는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만약에 그냥 뒀을 경우에 판사 입장에서 봤었을 때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을 자리를 비워놓는 거 큰일 나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여줄 거고 법무부 장관이 아무 때나 필요할 때 그냥 인정하다고 되면 내가 이걸 어떻게 따지겠어 라고 생각하면 안 들어주는 거죠. 그럼 이런 측면은 어떨까요? 혐의점 중에 하나가 사법부 사찰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판사들도 결국은 사람인데 감정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가처분 신청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 감정적으로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이른바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것들의 그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판사들끼리 동향 보고서를 만들어서 블랙리스트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검찰이 수사를 했었잖아요. 네. 지금 박보인 의혹은 그런 비슷한 문건을 판사를 상대로 검사가 만들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증거 자료가 사실이고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불법인 게 보고서 자체로 명백하다면 지금 우리는 보고서를 볼 수는 없지만 판사는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안 받아들여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판사들은 법리로 하는 죄송합니다. 겁니다. 어쨌든 뭐 이 논란 앞으로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강 기자 보기에는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까? 일단은 이 검찰 내부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검찰 내부에서는 이 윤 총장 직무배제에 반발해서 집단 행동까지 나선 상황이거든요. 오늘 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뭐 대검, 그 부산지검, 일선 검사들이 반발의 뜻 담은 단체 성명서를 냈고요.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 또 서울 남부지검 등의 이 수석급 평검사들이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만약에 평검사 회의 개최되면은 7년 만이라고 해요.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좀 포착된 것 같은데 이 끝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까요? 글쎄 결국에는 추 장관이 지금 감찰을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가지고 있는 그 확인된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크게 다 좌우될 수밖에 없지 그렇겠죠. 않을까. 지금은 그냥 법무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거고 거기서 대검에서도 반박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여기에 아까 대표적인 예로 불법 사찰 보고서라고 했는데 네. 그 보고서 내용이 결국 가처분 신청을 하건 행정소송을 하건 징계위원회가 열리건 공개가 될 거예요. 네. 그걸 봤었을 때 국민들이 봤었을 때 야, 이 정도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면 추 장관이 이기시는 거고,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검찰총장을 징계를 했어라고 한다면 추 장관의 책임을 묻는 쪽으로 더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 장관이 이긴다는 건 어떤 형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가 상당히 고강도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알겠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사안인데 계속해서 더 라이브에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양지열 변호사, 강명수 기자 고맙습니다. 거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tay